분석 근거 및 이런 것들, 내역들을 제가 원래 항상 올렸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제나 엊그제는 지금 이 급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패닉 상태인데 그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시향을 더 급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앞에 어떤 매매 내역이라든지 내려가는 이 중간중간의 매매 내역에 대한 분석 및 근거는 제가 조금 소홀히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댓글에 어떻게 여기 여태 왜 롱을 타셨냐, 뭐 이런 이렇게 궁금하다고 이렇게 남기신 분도 계시고, 저희 또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궁금한 건 제가 다 해결해 드려야 되니까, 제가 좀 다시 좀 급하게 밥을 먹고 자리에 앉아서 매매 내역에 대한 근거를 좀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떠한 뭐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뭐 제 관점, 제가 생각하는 거, 제 경험을 토대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 조금 전에 제가 그 시향 업로드를 시켰으니까 그건 꼭 보셔야 돼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니까. 제가 그래서 매매 내역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시점이니까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좀 있으면 뭐 이게 위로 가는 3주냐, 아래 가는 3주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나겠지만, 아래로 간다고 하면 그거 꼭 제가 얘기한 대로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한 시간씩 올렸던 영상에서 꼭 보시고, 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매매 내역에 대한 그 자세한 건 여태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요 날이 언제죠? 음, 요 날 20일 날 제가 10시에 업로드를 했겠네요. 제가 업로드를 하고 그때 업로드를 하고 난 뒤에 저희 쪽 매매 마무리하고 제가 잤으니까 그때 이게 목요일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20일이면 아니 그러네요. 목요일 날이었네요. 요때 제가 롱을 타는 관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앞에는 다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보시면 제가 그때 롱을 타죠. 영상에서 20일 날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왜 롱을 타냐. 여기서 떨어질 확률도 있고 올라갈 수 확률이 있지만 나는 롱을 보고 있었던 이유는 앞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바스카 유심이 끝나고 이게 폴링 웨지고 끝났든 ABC 근데 오파동이 나왔든 그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마지막 ABC 1호에서 뭐 폴링 웨지가 나왔든 오파가 나왔든 마지막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여기였다 생각했던 게 한 번 더 4를 안 들고 5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 어떤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생각에 다시 저 여기서 녹음을 탔었죠. 올라가서 좀 정리하고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더 내려가게 먼저 몇몇 영상 찍다가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 원래 롱이 여기였잖아요. 제가 요 영상 찍은 올린 날 그때 롱을 갖고 있었었죠. 저는 여기서 50% 팔고 근데 영상 찍다가 실수로 영상 찍는 날 20일 날 보시면 있어요. 실시간으로 하다가 모르고 이걸 같이 다 그랬죠. 잠시만요. 요즘 뭐 자꾸 찍다 보면 뭐 자꾸 나오네요. 좀 찍다 보면 자꾸 알람이 울리네요. 이게 중간에. 잠시만요. 저 매매를 좀 하다가 와가지고. 제가 아까 요전 영상 찍을 때 약간 제가 여기서 롱을 쳤었죠. 저때 시장가로 그냥. 찍자마자 손절 나가서 바로 잡았어요. 그때. 그 영상 찍을 때 보셨으면 요즘 영상이 있어요. 지금 한 시간 전에 올린 거에 보면. 그 근거가 좀 있어 나올 건데, 왜 알람 걸어놓고 바로 샀던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 양방을 쳐서 그 알람이 떴나 보네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 양방 친 이유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알람 한 번 더 걸어 놓을게요. 요새 일부러 반만 탔거든요.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생각에. 자르려도 되는 건데, 제가 숏을 타더라도 못해도 지금 여기서 3.5죠. 저 비트겟하고 좀 거래값이 다르네요. 4.5 나왔네. 4.5면 좀 찝찝하네요. 4.5면 비트겟하고 이게 좀 많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 4.5면 올라가도 반을 더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다이프 존스 다 식었으니까 한 번 더 탈게요, 오면. 한번 제가 일부러 두 번 더 할 생각이 반대 같은 거라 타점이 안 좋았거든요. 밥 먹고 와서 한 거라. 저는 항상 아시다시피 타점이 요 끝에 꼬리 쪽에서 달리잖아요. 요것도 제가 아까 시장가로 그냥 긁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타점이 안 좋아서 일부러 반만 들어가는 건데 알람 올릴 때까지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알람 걸어놨네요. 요즘 정신이 없네, 제가. 알람 걸어놨네요. 보이시죠? 지금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서 아까 전에 20일날 영상을 찍었을 때 여기 롱 갖고 있던 거를 저는 더 올라갈 거다. ABC로 올라갈 거다고 저는 그때 영상에 올렸었고, 항상 저는 시나리오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제 관점이 깨지는, 이 지점이 깨지는 저까지는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승이에요, 저는. 깨지면 바로 수정하는 거죠. 왜? 깨지는 관점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깨지면 이 시나리오가 맞다고 얘기하죠. 저는 그 당시에 요거 찍을 때는 요거 깨지면 위험하다 했었죠. 요거에 대한 롱은 요거 깨지면 위험하다 했었고, 두 가지 여기 위험하고 요 깨지면 이 제가 보는 1, 2, 3이 아니다. 또 하나 A, B, C가 깨지는 시점은 여기 깨지면 위험하다. 왜냐면 A, B, C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B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대신 이게 깨지면 상승감 좀 팩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제가. 그러면서 롱을 탔죠, 제가. 왜 탔냐? A, B, C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B파라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A, B, C로 떨어졌죠. 여기도 A, B, C로 올라갔고, 이게 5, 3, 5인지 5, 3으로 간다 해서 저는 일단 5파로 카운팅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뭐 샤워하실 때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진짜. 근거가 다 있어요. 그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1, 2, 3, 5가 나왔었죠. 그죠? 그럼 5가 여기서 하락에 대한 파동이 끝났으니까 큰 C를 찾는다 했잖아요. 조정 4파를. 저는 한 파 더 떨어지는 게 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4파 조정이다. 큰 4파 조정이다. 7만부터 떨어지는 큰 조정에 한 파가 더 남았다. 4파를 조정해야 된다. 그래야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A가 나오고 B가 나온 지점에서 여기서 보시면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로 4파를 삽니다. 지금 C다. 이제는 B가 끝났다, 확실히. 이것까지 깨지면 나는 생각을 달리 한다. 이게 깨지는 순간 이게 그냥 4파였다 생각하겠다. 1, 2, 3, 4로 5파로 내려간다 생각하겠다. 이걸 깨는 순간. 저는 이게 마지노선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선또 이게 마지막이고 이게 마지막이고 얇은 선 한 개 남았다. 요거 깨지면 끝난다고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안 깨졌기 때문에 다행히 다시 말아 올렸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말아 올리면 괜찮다 했잖아요. 제가. 말아 올렸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B의 저점이라 생각해서 저는 일단 무조건 상승만 보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45,000까지. 그 정도는 B가 가지 않겠냐 생각했었던 거죠. 요게 만약에 A고 요게 B라는 가정일 경우에 C가 그래서 상승을 봤을 때 A가 5가 나왔고 A, B, C, B가 나왔다. A, B, C, B가 나왔다. 그러면 C가 간다. C가 어디까지 가냐? 보통 A에 1대1로 가잖아요. 그러면 1대1을 딱 찍어 봤을 때 항상 저는 이건 다 똑같이 얘기하죠. 이건 피보나치랑 이런 엘리어트는 정말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피보나치랑 엘리어트는 다른 겁니다. 피보나치는 그냥 사람 심리를 그냥 차트화시킨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눈을 보기 편하잖아요. 차트 그림이 다 그려지니까 편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피보나치 그 다음에 엘리트 파동 잘 적용하는 편이고, 하여튼 1, 2, 3에서 C가 1대1은 갈 거다. 보통 C는 최소 618. 618 여기죠. 618.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23, 6, 여기. 이 근처, 무조건 딱 여기다. 딱 정확하게 여기 아니에요.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근처로. 어떻게 정확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니고. 그럼 대충 이 정도 근처까지 간다. 그럼 618까지 넘었을 때는 C가 끝났을 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 있죠. 근데 높이를 보자고요. 높이를 봤을 때, 모양상 이게 이런 C도 아니고, 요렇게 급하게 요만큼 간다? 저는 요건 좀 어렵다 생각했어요.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차라리 삼수를 보자. 그랬었죠, 제가. 근데 요거는 확실히 오파기 때문에 나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한다 했었고, 왜? 삼수를 봤을 때 삼수는 두 가지가 나와요. B파나 또는 4파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B파라고 보기에도 1, 2, 3이라 해서 이건 B, 요쪽이 B잖아요. 그럼 B파 볼 수 있는데 삼수가 1에 갈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A, B, C, D, E 하고 A파, B파, C파로 가겠죠. 요런 관점이었는데, 근데 리딩 모양이 떴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지그재그로 리딩이 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때 영상을 보시면 1, 2, 3, 4, 5 요거는 짧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맞을 수는 있겠지만 요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 찍을 당시가 요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제가 요거 찍으면서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시간을 찍으면서 요렇게 내려갔던 게 기억나는데, 여기 무조건 요걸 깨고 올라갈 거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때 여기서 롱을 탔었죠. A, B, C라 해서 제가 여기서 롱을 탔었고, 여기서 롱을 요거 그때 영상 있을 거예요. 여기서 롱을 탔었고, 여기서 숏을 탔었죠, 제가. 왜냐면 리딩 올라간 게 뻔히 보여가지고요. 너무 누가 봐도 보이잖아, 이거. 채널을 딱 그렸으면 돼요. 여기 ABC 나올 때까지면 여기 A인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채널 딱 그려보고 또 맞고 채널 막 올라가게, 이거 리딩 그리나 보다 라고 대충 알 수 있어야 돼요. 차트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딱 보면 티가 나요. 채널 딱 안에서 놓은구나. 요 때까지 모르죠. 근데 D를 만드는 시점에서 이거 리딩 올라가겠구나 라는 감이 딱 잡혀요.
그래서 요 짧은 거 먹으려고 쉬었다고 롱 타고 다시 채널 당연히 걸렸죠. 전 롱 탄 시점이 여기였어요. 여기. 요거. 위에 요 꼬리에 잡았어요. 근데 한 번 더 떨어지게 제 손절가가 0.11 했는데 0.09 지점이어서 손절이 안 나가고 다시 올라갔던 거고 여기서 다시 나 실수했네. 요쪽이 숏이었던 것 같아요. 롱 타고 숏 타고 롱 탔으니까 며칠 전에 기억이 안 나요. 요거 맞을 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찍은 영상 20일 영상 보면 있습니다. 여기서 롱 타고 다시 숏 시청하고 매매 내기 다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1, 2, 3, 4, 5니까 떨어져야 된다. 여기서 만약 올린다 그러면 손절하고 다시 잡든 가야 된다. 왜? 올라갔으니까. 여기 리딩이 아니라 A, B, C로 올라가는구나. 여기 떨어지면 리딩이구나. 딱 정해져 있잖아. 시나리오는 두 개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난 쇼트 타고 난 리딩을 더 관점을 크게 봤으니까. 채널 깨기 전까지. 언제? 채널 깨기 전까지. 그래서 이쪽에서 난 리딩 그리고 이게 1파일 수 있겠다. 왜? 저는 C를 보고 있잖아요. C. 제가 생각하는 건 C였기 때문에 리딩 1파로 3파를 535를 리딩 1로 시작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해서 리딩을 생각했던 거예요. 머릿속에. 뭐, 요 당시 옆으로 그림을 이렇게 펴보면 이래 보이고 좁혀보면 이래 보이는데 그런 사람마다 차트 보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떻게든 저점을 올려주면 돼요. 고점 올려주면 되고. 그럼 리딩이잖아요. 그죠? 요때는 모르죠. 요때는 A, B, C였으니까. 요때까지는 A, B, C여서 여기 A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럼 여기 A, B, C 이렇게 3수를 그릴 수도 있었죠. A가 나왔고 B가 나왔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제 관점에서. 하지만 저는 리딩이라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게 조정이 깊었거든요. 항상 B파라든지 뭐 2파라든지 4파라든지 조정 파동은 가격 조정을 시간으로 해서 가격 조정을 하든 급하게 가격을 조정하든 위로 밑에든 시간으로 가로로 조정하는 가로로 기간 조정을 하든 조정 두 가지로 무조건 나눠집니다. 엘리트 파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격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도 충분한 여지가 끝났다. B파에 대한 조정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B파에 대한 삼수보다는 저는 여기 A로 끝나고 올라가는 지점을 더 봤던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만약 요게 B파가 이렇게 급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좀 천천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1, A, B, C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그럼 또 생각이 달랐겠죠. 엄청 급하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가격 조정을 끝낸 거잖아요. 조정할 거야. 안에 올릴 거야. 조정할 거야. 다음 나서 끝난 거야. 승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때 리딩을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롱을 닫고 요까지 딱 타고 영상을 끊고 아마 업로드를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업로드할 때 제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그 20일 영상 보면 있습니다. 지금 요 1월 20일 영상 보면 제가 여기서 아마 저항을 받을 거다. 요게 첫 판의 추세는 뭐냐면 상단 트렌드 라인이에요, 이거 상단 트렌드. 트렌드 라인은 멀리서 걷는 거 잘 맞는 데가 있긴 한데, 보통 자기 파동 안에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4파라 그럼 4파 파동 안에서, 또는 저 7만부터 내려오는 파동 있죠. 그게 내 파동이잖아요. 하락 파동이잖아요, 한 파동.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한 파동이 끝나기 올라가요. 올라가는 파동, 그 안에서 추세선을 잡으면 가장 잘 맞습니다. 타율이 가장 좋아요. 이때까지 차트 많으니까 다 한번 눌러보세요. 손 끊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피보나치 트레이닝뷰 꼭 쓰세요. 트레이닝뷰. 공짜니까. 저처럼 유료로 해도 되는데 공짜로 써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 트레이닝뷰 보면 여기 요거 딱 눌러서 여기 딱 끝을 딱 찢으면 쭉 가 있으면 이런 거 이렇게 찍어보면 우연하게 잘 맞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끝지점과 끝지점. 시작 제일 고점과 그 다음 고점. 이런 쪽 찢어보면 잘 맞아요. 우리는 지금 요게 한 파동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이 파동이 끝나려 그러면 이 상단 트렌드 라인을 뚫고 나갔을 경우에 우리 뭐 엘리트 파동 얘기할 때 비슷하잖아요. 1, 2, 3, 4, 5 했을 때 2랑 요 2파랑 4파의 라인을 껐잖아요. 제가 엘리트 파동 채공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요 채널링이라 그러죠. 이 채널을 이게 만약에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을 하는구나.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책에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쪽에 대한 상단 트렌드 라인을 깨면 이제 이 하락이 요만큼의 하락, 새로 올라갔다 하락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요만큼의 하락은 일단 요쪽이 끝났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저 입장에 땡큐인 거죠. 왜? 끝이 보이니까. 여기가 끝이면 그다음부터 조정이 여기까지 하든 올라가든 여기보다 더 크게 올라가든 어떻게 됐든 그 다음 시나리오가 짤 수 있거든요. 끝 지점을 알 수 있어야 시나리오를 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트렌드 라인을 되게 중요하게 했고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거다. 하지만 웬만하면 요거 뚫을 거다. 그리고 요걸 뚫으면 요 큰 트렌드까지 갈 거라고 요 20일 영상에 올려놨어요. 업로드할 때.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방금 요 트렌드 라인은 저는 여기 끝났다고 5파 1, 2, 3, 4에서 5가 끝났다는 게 앞에 많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올라가는 파동이 요거는 한번 저항을 받지만 웬만하면 뚫겠다 했던 이유가 여기 다시 꼬꾸로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시 재차 뚫을 거다. 두 번째 뚫을 때는 뚫을 거다 했던 이유가 웬만하면 지금 여기서 다시 또 여기서 꼬꾸로 지는 건 그림이 이상해요. 또 이렇게 또 할 거냐고요.
요만큼. 그럼 저점 깨버리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ABC가 아닌 거예요. 시나리오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저점을 깨면 요거는 조정에 대한 B가 아니다. 여기 ABC로 여기 4파가 끝났고 이제 하락 5파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요 지점을 했잖아요. 그럼 만약 여기서 거꾸로지면 요 저점을 깨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생각했던 C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요 저점 깨지는 걸 계산해놓고 그 전까지는 생각했던 시나리오를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을 지나가면 내 시나리오가 틀렸다.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여기 깨지면 난 어떻게 대응할 거야? 추격숏을 살 거야?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가면 이게 오름농을 칠 거야? 오름숏을 칠 거야?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걸 빨리 변경을 해야 돼요.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여기 만약 여기 아니라는 거를 계산해서 깨지는 것까지 다 계산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를 부딪혀서 이 트렌드 라인을 부딪혀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거 보시면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당연히 싸우겠죠. 저는 상단 트렌드 라인을 깨고 나가려고 누구는 지키려고 그러고 누구는 깨려고 그럴 건데 저게 안 깨지고 왜 이기겠습니까? 당연한 거지. 그죠? 여기 보시면 저 상단 트렌드 아니잖아요. 저항 보이시죠? 뜬금없이 잘 올라가도 이 보세요. 여기서 거래소마다 이 트렌드 라인이 조금 다릅니다. 고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그래서 거래소마다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뭐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 양대 산맥에서 막 싸웠겠죠. 이렇게 서로 아니야 나 올라가게 못하게 할 거야. 또는 트렌드 라인에서 난 손 바꿀 거야. 여러 가지 난 수축을 매수를 할 거야.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 항상 요렇게 싸우는 흔적들이 많아요. 거래량도 당연히 터지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 상단 트렌드 마찬가지. 거래소마다 제가 이 트렌드 라인이 다르지 있지 않습니까? 바이낸스는 여기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코인베이스는 여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이 근사치인 거예요. 이 근사치. 아까 피보나치랑 똑같아요. 이 근사치에서 싸울 거다라는 걸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서 무조건 난 딱 여기서 사야지. 난 요즘에 딱 사야지. 요즘에 딱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보다 조금 더 밑에 또는 조금 더 위에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바닥에 더 올라올 수 있다 했는데 진짜 더 올라오네요. 일단 이거 깨기 전까지 좀 더 할게요. 깨면 좀, 깼을 때 제가 추가 매매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요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걸 근데 더 넘어가면 손절할 건데. 왜냐면 지금, 요거 설명 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좀 많이 세고 있는데, 여기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양방을 친 거예요, 여기. 양방 매매 아시죠, 제 거? 유튜브 좀 영상, 제가 그 강의했던 거 제 블로그가 한번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동을 타고 여기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고 역시나 싸우는구나. 이때가 자기 전이었어요. 제가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눈 떠 있을 때 이거 싸우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었어요, 그냥. 하지만 저는 여기 보시면 큰 양봉을 세웠기 때문에 이건 뚫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 근처에서 졌는데 이걸 못 뚫을까? 당연히 뚫겠지. 요 저항 때 좀 싸우겠지. 트렌드 라인에 저항 때문에 싸우겠지. 하지만 이 양봉 뭐야? 뚫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서 25% 익절을 하지 않아요. 원래 장받는 법은 제가 보통 25% 날리잖아요. 저는 그때 제가 영상에 때 30회가 40회 쳤을 건데, 요 당시만 하더라도 30회만 해도 벌써 한 34%, 35%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절 어느 정도 날려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안 날렸어요. 왜냐면 저는 C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C라는 얘기는 크게 갈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1대1만 하더라도. C라 했어. 여기 ABC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 ABC가 됐어. 저 영상 보면 있습니다. 똑같은 점 자꾸 하는 것 같아서. 20일째 영상 보세요. 다 있어요. 요렇게 A가 되는 거예요. A, B, C 해서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그 B가 되고 다시 C가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소파동 이 C, 요 C는 1대1은 갈 거 아니냐. 그 1대1이 여기잖아, 여기. 여기는 갈 거 아니냐. 하지만 상단 트렌드는 여기에요. 그러면 1.236까지 가서 부딪힐 거냐. 1대1에서 꺾였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했다가 다시 갈 거냐. 그건 모르는 거였으니까. 저는 그래서 1대1까지 기다린다 생각했어요. 1대1까지 갈 것 같다. 이거 뚫었으면 1대1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뚫더라고요. 역시나 뚫었네. 하는데, 또 싸우는 거 보이시죠? 여기 1대,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요 고점을 다 뚫고 트렌드가 뚫었는데 뜬금없이 여기서 싸우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1대1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빨간색 선. 여기는 한 886 정도 되네요. 886도 알죠? 많은 병역점이 생긴 지점이죠.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많이 병역점이 생긴 지점인데, 요 꼬리까지 올라가다 내려가는 모습, 이게 4파인가? 여기 저 놀림이 4파에서 올라가려나? 연장이 됐기 때문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25% 그냥 팔아버려요. 50% 팔았어요. 요거 50% 팔아버렸어요. 수익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30% 지금 60%잖아요. 60%에서 50% 팔았으니까 한 30% 먹은 거겠죠. 요서 팔아버려요, 그냥. 50%를. 요쪽이 요즘에 헷갈려가지고. 요 근처에서 1대1까지 기다리려다가 팔아버려요, 그냥.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잘 시간됐거든요, 이제. 요게 1대1까지 왔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또 A, B 조정하고, 다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끝났을 수도 있어요. A, B, C에서 B파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 B, C로 갈 수도 있으니. 그럼 이거에 대한 또 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평단이 여기잖아요. 평단이 여기인데, B가 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단, 이만큼 더 하나, 1은 또 못 벌고, 그냥 이거 그냥 역지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잘밤이니까.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지, 말 때는. 전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전 50%를 파는 거였어요. 근데 팔고 나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올라가더라고. 아쉬웠죠. 사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시나리오상 이게 떨어졌을 경우 제가 본전을 치는 건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50% 익절을 하고, 50% 익절하고, 여기서는 안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숏을 트라이 해요, 제가. 요때 올라갈 때. 숏을 한번 트라이 해요. 요때인가? 요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이버전스를 많이 보니까 아마 요때였을 거예요. 1분 보고 다이버전스 크게 걸렸을 거예요, 이게. 요 숏을 트라이를 하고, 왜? 방금 얘기했다시피 1 근사치에서 이게 4판가 있거든요. 요 조정이. 1분 보고 한번 볼까요? 1분 보고 더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1분 보고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데이 트레이딩 하시고 타점 잡을 때 보세요. 큰 그림 볼 때는 1시간 봉, 15분 봉 사이가 가장 좋아요. 30분 봉이 가장 이상적인 거고, 엘리트. 이거 놀리네. 아, 그거 좀 치네요, 또 이거. 제가 아까 여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했죠? 더 탈 거다. 그치? 아, 이거 좀. 요즘 영상 찍을 때마다 이게 자꾸 올라와가지고. 매매를 못하겠네. 또 어설프게 안 올리네. 여기 와서 좀 깨서, 이렇게 좀 해주면, 땡큐 그러면서 들어가 버리겠는데. 아, 요건 더 타기도 진짜 애매한 지점이네요. 어설프게 올라가 버렸네. 어설프게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제가 반만 탔거든요. 200불 중에 반만 탔거든요. 요건 아까 전에 한 50% 익절했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중간중간에 익절했었어요. 좀 익절했었고, 요건 진짜 애매하네요. 지금 더 타기는. 일단 안 탈게요.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안 타니까.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요 고점을 넘길 확률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탈 의향이 있다. 대신 요 786 넘어가는 순간 손절하겠다. 이게 저희 쇼제의 시나리오였잖아요. 하지만, 원래는 요 끝에 탔으면 걱정도 안 하죠. 여기서 0.1, 항상 아직까지 싸놓고 한 0.1 정도까지 딱 해놓고 있는데 몇 뜬 거잖아요. 제가 여기 만약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 근처에 탔겠죠. 요거. 다이버전 크게 걸리는 거 보이죠? 효선 생각하고 있었고, 다이버전은 크게 걸렸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거래량 터졌고,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죠? 제가 생각했던 세 가지가 합쳐지는 지점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걸 딱 보고 손가락 올려놓고 있다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고 딱 누른다 했죠. 그럼 무조건 평당 여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0.1% 안에 평단을 마지막 끝에 잡고 있는 게, 다른 유튜브 보시면 저보다 평단 좋은 사람 거의 없을걸요. 저는 항상 실시간으로 이게 올려드리잖아요. 실제 잡는 모습 보여주고. 제가 이게 영상을 안 찍고 만약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딱 세팅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항상 여기다 알람 아까 이렇게 막 걸어놨었잖아요.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람 울려서 딱 색상 앞에 앉아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다이버전스, 이 피보나치 66, 이 조정이 618이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내려 하락 조정이 618이니까 이상적인 조정을 했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 왔고,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거래량이 터졌다.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 세 가지 상황이 겹쳐질 때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무조건 단기적으로 0.3에서 0.5로 떨어진다 했죠. 0.43 떨어졌죠. 이거로 먹는 게 다시 올라오더라도 난 본전 칠수 있는데. 아마 이 정도에서 저는 약이 쪽도 안 했을 거예요. 좀 많이 내려가 주네요. 내려가 주면 좀, 저는 둘 다 갖고 있어서 좀 애매한 지점이긴 해요. 이거 빨리 설명해서 이거 왜 제가 두 개 갖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다시 알람을 하나 더 좀 앞에 걸어놓고. 그래서, 지금 또 어디까지 갔노? 또 많이 내려가네요, 이거. 일단 좀 기다릴게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방송 찍을 때마다 이거 자꾸 이게 타점이라가지고. 세팅 딱 해놓은 상태에서 매매하는 거가 있는 영상도 있고, 급하게 하다가 찍는 영상도 있고, 제가 영상 보면 여러 가지 있죠. 세팅 해놓은 상태에서 영상 찍는 것들은 타점이 보시면 다 0.1% 안에 있죠. 이런 이유로 이렇게 찾는데 0.1% 안에 못 들어오면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생각했던 원하는 지점, 내가 생각했던 원하는 타점, 다 왔잖아, 이게. 방법. 내가 준비된 자세. 이 모든 삼박자가 도로 딱 갖춰졌는데 0.1% 안에 이 타점 못 잡으면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대신 막 이렇게 급하게 요동칠 때는 못 잡는다 했어요. 요동치는데 그때 어떻게 잡아요? 방금처럼 가만 서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딱 떨어질 때는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꼬리 다른 순간 딱 눌러버리니까. 근데 그것도 감도 필요해요. 눌렀는데 다시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건 실패해요. 바로 손절하죠, 저는. 어제 100%에서 10번에서 10번 다 맞겠어요. 10번 중에 7번 못 맞자. 한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7할의 타율을 항상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10번 중 7번만 맞으면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때, 그래서 팔고, 요 비빌 때, 제가 투파 요거, 야, 상단 트렌드 라인 왔고, 여기 1.23이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1.23까지 갈 건데, 10하니까. 여기서 정말 좋은 타점이에요. 정말 제일 좋은, 손익비도 정말 좋고 엄청 좋은 타점. 왜냐면, 이게 많이 1.23이 1에서, 10화가 1에서 1.23까지 많이 올라갈수록, 내가 조정 받아서 모을 수 있는 양이 커지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만큼 조정 먹는 양하고, 요 886에서 먹는 조정 양하고, 몇 배예요, 지금 벌써. 그죠? 여기 예를 들어 요만이 먹는 그러면 2.7%인데, 여기서 요만이 먹는 그러면 1.3%예요. 한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손익비가. 그러니까 1에서 1.236에서 떨어지는 걸 잡았을 때는 정말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수상 트라이했다가 당했죠? 요때 10% 당했어요. 0.3%인데 10% 당했어요. 꼬리 못 잡아. 요 당시 파동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꼬리인가 요 어딘가 잡았던 것 같은데, 요 정도 내려올 때, 아, 이거 한번 잡고 싶은데 싶은 생각이 잡았어요. 1분 봉, 5분 봉이죠. 1분 봉 여기 다이버전스 걸려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들어가고, 4파, 여기 4파, 여기 5파인 거 아닌가요? 딱, 거꾸로 딱 그리면 이게 딱 1.23 지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1.6 지점이네요. 여기 4파라 생각하고, 여기 5파라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쇼트 쳤던 거거든요. 딱, 이거 들어가는 거 보고, 딱 들어가는 거 보고, 이거 5파 끝난 거 아니야? 1, 2, 3, 4에서 5파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고, 또는 C가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손절 당하고, 손절 여기, 요 끝에 이거 당했어요. 0.3% 당했어요. 0.3%. 조금 길게 했고, 너무 파동을 치고 있어서, 들어가는 순간 잘릴까 싶고, 어쨌든 손절가를 0.3에서, 약 10% 정도 손절을 봤어요. 40불, 400불이었나 보네. 10%에서 40불 나갔으니까, 많이 떨어지네, 이거. 많이 떨어지네, 지금. 번주가 떨어지겠는데? 저는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방금 100% 들어갔어야 돼. 100% 못 넣었잖아요. 200불 못 넣었잖아요. 좋은 건 아니에요. 1대1이니까. 왜 안 좋냐면, 저는 이거 또 계정이 하나 더 있잖아요. 맥시 계정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걸 레퍼럴 하고 있는 맥시 계정 있잖아요. 여기 제 요게, 그때 제가 여기, 어제 요때 꼬리 때, 요때 올라갈 때 분할로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해서, 평단이 여기거든요, 지금. 3, 4, 2, 8, 6. 여기 평단인데, 올라갈 때 여기 25%, 어제 요때 25% 팔고, 요날, 요때 25% 팔고, 여기 꽃에서 팔았어요. 요때 팔고, 조금 전에, 요소, 조금 전에 팔았어요. 조금 전에. 시력 손익 볼까요? 내역 보면 있어요. 바이낸스랑 똑같아요, 이거. 바이낸스랑 똑같죠. 바이낸스 카페가 똑같아요. 방금 판 거예요, 두 개, 25%. 25% 16달러 팔고, 이것도 팔고, 해서, 지금 50%판 상태예요, 지금. 왜 팔았냐는 거든. 요때 원래 안 팔고 있으려고 했거든. 얘는 손절 당하더라도 안 팔렸었거든요. 한 이유가 있어요. 눈 떠보니까 삼각수렴이라. 삼각수렴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내려가면 저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도 농 갖고 있고, 그것도 농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나살이 내려가더라도, 더 가서 내려가면 좋은 건데. 어쩌서 숏을 탄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머리가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구나. 이유를 설명할게요, 제가.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여기서 못 탔어요. 저는 이게 떨어진 건 몰랐잖아요. 요 당시 제가 요 설명할 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는데, 요쪽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만약 제가 생각했던 리딩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로. 그러니까 B파가 A, B, C로 떨어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떨어진 건 몰랐지만 그 당시 제가 손절 타려다가 못 탔던 게 자는 시간이 됐고 한번 손절 당해가지고 40불 날리기도 했고 이만큼 뭐 번 거에 된 건 해칭할 때 번 거 다 말리겠다 싶은 생각에 자는 시간이 굳이 왜냐면 다이버전스 자꾸 걸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이버전스 계속 걸어요. 근데 이게 이때 끝났다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또 한 번 했다가 또 시간 지나 또 한 번 했다 이렇게 해서 또 리딩 엔딩 다이고나를 만들어버리면 몇 시에 있다면 그게 아침까지 가지고 뭐 밤샐 수도 없잖아요. 전 직장인인데 그래서 숏을 못 탔어요. 아침에 애매해가지고. 탈라면 요때 탈까, 그때 계속 했어요, 그때. 근데 요때까지, 요때였죠. 쇼타 좀 왔는데 하다가, 타카타카 쭉 내려가게, 여기 별강인 것 같지만, 이만큼이에요. 0.3이에요. 저는 손절가가 보통 0.1에서 0.2잖아요. 0.3 이렇게 주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못 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왜냐면 이 상승심이 너무 좋았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조정해봤자 이 정도 조정이라 생각했다니까, 이 정도.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이게 ABC였잖아요. 근데 이게 C가 끝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왜 더 올라갈 수 있다 가정했냐면, C파가, 요걸 제가 5로 봤잖아요, 5. 5, 3, 5니까, 5, 3, 5인데, 1파가 리딩처럼 나왔잖아요. 3파는 리딩이 나올 수 없고요. 1파는 5파에 리딩이 나오는데, 그 C파에 1파가 리딩이었으면, 이게 1파잖아요. 그죠? 이게 1파면, 욕심을 부렸더니, 이게 1파면 이게 2파가 될 거고, 이게 3파가 생각보다 이 정도에서 1대1에서 하여튼 1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5, 3으로 그럴 줄 알았던 걸? 이게 보니까 이게 3파 같은 거, 이게 조정이 거의 없잖아요. 4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여기 4가 보이세요? 저는 안 보이거든요. 저는 안 보였거든요, 4가.
하려면 요것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있으면 리딩 이거 엔딩을 만들려면 한 번 더 있던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5를 만들어주든가 그렇게 하면 이게 4가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3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4를 찾고 5를 가지 않겠나. 그럼 아침쯤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쇼스 안 샀어요. 요것도 좀 먹고 싶긴 했었어요. 요만큼 조정이 저희는 30표, 40표니까 요만큼 조정이 몇 프로예요? 이거면 한 40%, 30%, 40% 되는 거예요. 먹고 싶었지만 짜야 되는데 차트를 못 보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한번 숏을 이거 트라이를 안 했다 그러면 트라이 했을 건데 트라이 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들어가요. 눈톱을 여기도 있더라고요. 눈톱을 여기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니까. 눈 뜨자마자 요쪽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요 영상에서도 보여줬는데 요쪽 너무 탔었어요. 요만큼 조금 올라가는 거 반등 먹으려고. 왜냐면 요 마지막 저점을 안 깼거든요. 아직은 삼각수는 이런 식으로 또 복합으로 나오는 시키는데 이게 뭐지 했거든요. 제가 요거 C를 깨는 지점이 절대 하루아침에 이렇게 못 깹니다. 깨려면 엄청난 악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깨야 된다 했죠. 이런 악재가 없지 않으면 일정을 드릴 수가 없는 지점이었어요. 이거 굳이 이걸 뚫고 굳이 저항을 받았으면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든가 저항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든가 이렇게 그리고 떨어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이걸 일자로 이쪽에서 설명했을 때 일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눈에 보일 겁니다. 일자니까. 그리고 엄청난 악재가 있으니까 뉴스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시점이 찍었을 때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알트 있는 분들, 마이너스 10% 이상인 분들은 무조건 잘라시라고. 마이너스 10%까지 잘라도 되잖아요. 30, 40%는 못 자르시겠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손절하세요라고 20일에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이거 깨질 때 어떻게 깨진다 했죠, 제가? 하루아침에 깨질 때는, 새벽에 제가 잘 때 깨질 때는 일자로 깨질 겁니다. 엄청난 악재가 있어서. 근데 그 악재가 있는 건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무조건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요때 바이든이 연설했더라고, 보니까. 그다음에 요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바이든이 연설에서 이 투자 심리를 죽이는 거, 그냥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돈에 대한 거를 좀 회의적으로 투자에 대한 심리를 완전히 눌렀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려고 조정하려고 어느 정도 탔지만 나스닥은 개방 나 있잖아요, 지금. 나스닥은 완전 하락 추세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던져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락하고 있는데 악재 한번 터져보세요.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뭐 해킹 당했다 뭐 이런 거 악재 한번 터져보세요. 또는 우리 파월 이런 애들이 이제부터 비트코인 다 규제해버리겠다. 이런 악재 한번 던져보세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지금 엄청난 하락세거든요, 지금. 그죠? 하락세 있는 시점에서 이날이 이때잖아요. 그거 한번 던져버려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갖다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런 미국의 큰 대통령이 한마디 그렇게 나 이제부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긴축도 할 거고 금리도 올릴 거고 투자 일반적으로 너는 일 안 하지 내 일해라고 돈 줬는데 일 안 하지 계속 걔도 돈 받아서 투자만 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고용은 안 되지. 고용이 안 되면 경제가 안 흐르거든요. 영향이 있는 거예요. 공부 조금만 이 경제 거시경제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거시적으로 이게 당연한 원리예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왜? 돈을 풀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라고 줬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라.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일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할 때까지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겠다 했던 거, 그 돈을 갖고 다 투자만 하는 거, 앉아서 올라간 돈. 이렇게 올라갔던 거품이 이만큼 낀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달러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잖아요. 2차 대전에 찍었던 그 돈보다 지금 1년 만에 찍었던 돈이 더 많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너무 커서 달러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돈을 찍을 수는 없는 시점인데 애들 일은 안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 자꾸 일 안 하고 앉아서 그냥 비트코인 이런 거 하면서 투자만 할 생각하지 말고 제재 가겠다 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으니까. 개미들도 던지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사가 터지면 일단 돈을 빼잖아. 그 사람들은. 다시 올라가더라도 돈을 빼잖아. 왜? 그 사람들은 돈이 뭐 몇 초씩 하는 사람들이 이런 리스크 관리를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랑 달라요. 여차는 버티지 존버하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스닥 차트 제가 원래 잘 안 보지만 그런 이유로 봤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얘가 보세요. 비트코인 입장에서 이게 이 파동 원리상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이유가 있나요? 스킨 치려면 제대로 스킨 치든가. 세력들이 스킨 치지 않다나 이런 크게 악재, 중국에서 저번에처럼 비트코인 다 규제하고 다 철수하겠습니다. 이래버리는 엄청난 악재가 떨어지는 않다, 일자로 안 떨어지잖아요. 운이 없었던 거예요. 하필은 그날 나스닥에 바이든이 연설이 였대 해가지고. 안 했으면 저 생각에는 파동 원리상 B에서 A가 나왔고, B를 찾았고, C 갔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원했던 타점이 여기까지 갔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파동이 사람 심리상, 정상적인 사람 심리였으면 이렇게 갔을 거예요. 가격 차트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비싸게 다 갑니다. 왜? 사람 심리는 안 변합니다. 사람 잘 안 변해요.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긴 하죠.
옛날 사람, 지금 사람은 좀 다르긴 하잖아요. 더 똑똑해지고, 더 스마트해지는 것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근데, 요때 아마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요때 반팔한데 눈 뜨니까 역치를 당했죠. 당연히 본전 걸어놓고 잤을 거니까. 요 용에 대한 여지가 당했어. 그나마 50%는 챙겼죠. 한 200불, 96불 벌었더라고 보니까, 몇 년 내 보니까. 200불 벌었죠, 하여튼. 제 시는 항상 300달러잖아요. 그 다음날 뭐 500달러 됐으면 또 200달러 좀 출금하거든요. 어제도 지금 제가 출금했다가 어제 저녁에 닫다 치다가 오늘 좀 닫다 치다가 300불, 200불 된 거예요. 어제 보시면 꼬라가지고 몇 번 꼬아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어제 제가 매매액이 안 나오네. 어제 300달러가 한 689달러인가? 어제 올라오는 거 40배로 해가지고 어제 영상 있을 거야 아마. 좀 먹어가지고 다행히 운 좋게 좀 벌었는데 어제 시급했던 거 내가 얘기할 건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새 손절당하고 올라가는 거 먹으려 했는데 여기 깨지는 순간 희망을 버렸어요. 단기로 보자. 그리고 제가 급하게 영상 막 올렸었죠. 요거 힘 없다. 여기 마지막 마진 노선인데 요쪽에 기술적 반등할 거다 했죠. 제가 여기서 영상에 요 저쯤에서 기술적 반등할 거다. 요게 쫓아가보면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기술 반등 했죠. 여기서 보시면 이쪽인가 뭐 여기 있죠. 기술 반등. 요거라도 먹어라. 도망가라. 하지만 결국 이거 저점을 깰 거다. 라고 요날 20일에 영상 보시면 있을 거고. 그리고 역시나 깼더라고요. 깼고 제가 38,000까지 갑니다. 라고 했죠. 38,000까지. 저는 그때 요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먹은 것도 있어요. 표 차가지고 이만큼 빤 것도 있고 반대로 이 꼬리 잡으려다가 요런 데서 꼬리 잡으려다가 손절 몇 번 먹어 30-40% 손절한 적도 많고요. 그때 매명 좀 많이 좀 꼬였었어요. 그때. 그래 번 것도 좀 많고 해서 시드가 조금 벌었었어요. 조금. 하루에 30불 50% 벌렸다가 다시 번전되고 요게 반복했었어요. 제가.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랬고 요때는 좀 잘 먹었던 것 같고 계산했던 대로 38,000 제가 기다렸으니까 그때 내려오는 숏을 잘 잡았어요. 요거 그때 쪼님하고 얘기하다가 막 전 숏 탔습니다. 요때 9시 반이요. 요거 영상 있을 건데 요거도. 요거 요날 영상 보면 있을 거예요. 21일 영상에 올린 거 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숏 탄 거. 왜 탔는지. 왜. 38,000가 내려가려면 이게 1, 2, 3, 4고 이게 4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4파. 1에 4인지 그 당시에는 이게 끝이 더 3, 5천 갈지 모르잖아요. 요때니까 모르니까 1, 2, 3, 4, 5인지 또는 이게 1이 지금은 이게 1이었지만 그때는 이게 5인지 3인지 몰랐을 때였어요. 하지만 한 38,000은 가야 된다. 이게 요 중간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 올라갈 이유가 없다. 대신 38,000은 그때 매물대가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38,000까지 가지 않겠냐 해서 저는 요때 점심시간대였거든요. 제가. 그때 잠깐 너무 바빠가지고 차트를 계속 못 보다가 점심시간대 잠깐 보고 이거 4파네요. 저는 여기서 숏하고 조연님하고 막 하다 저는 38,000대까지 안 팝니다 하고 이렇게 중간 숏 하나도 안 하고 여기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팔았어요. 저는. 꼬리쯤에서 스위칭 하면서 제가 롱 스위칭 했죠. 그때. 너도 그 영상 있어요. 가보면. 스위칭 했죠. 요거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어가지고 조금 찝찝하게 이렇게 샀었어요. 요건 조금 위에 샀던 걸로 기억나는데 올라가는 거 보고 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요때 요거에 대한 익절을 했어요. 요거. 롱 스위칭 했었어요. 왜냐면 또 갖고 있어도 되는 건데 이게 만약 끝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조정 이만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전 치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잘라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익절하고 롱을 탔었거든요. 잘 올라가는데 다시 ABC를 그리더라고요. 다시 ABC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숏 타는 거죠. 요날 또 영상 찾아보시면 21일 영상 또는 22일 영상 있겠죠. 숏 탑니다. 왜? 잠깐만. 이거 제가 이거 찍을 때 뭐랬어요? 여기 영상 보면 있어요. 20일에 보면. 아니 내려갔으려면 38,000을 찍어야지. 왜 38,200이지 찝찝하게. 요거 4파 같습니다. 요 ABC 같습니다. 또는 삼각 수렴입니다. 요 영상 보시면 있어요. 요날 영상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거 영상 다 찾아보세요. 그게 더 자세하고 그 당시 영상하고 또 다르잖아요. 결과를 본 거랑 결과 안 본 상태에서 찍은 영상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삼각 수렴이든 ABC든 여기 공동 숏이다. 삼각 수렴에도 이게 A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E가 되고 또 다시 내려갈 거 아니냐. A, B, C, D, E 해서 내려갈 거 아니냐. 그럼 최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숏을 타죠. 요때. 그래서 제가 숏을 탔던 거예요. 요것도 보시면 다변이 다 걸려있죠. 이렇게. 피든 다 해보죠. 1번 보면 더 크게 걸렸어요. 5분, 1분 뭐 다 걸려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요 끝이면 좀 운 좋게 숏을 탔어요. 요때 보면 제가 5시 좀 퇴근하기 전에 해서 탔던 것 같은데, 요 숏을, 용을 다시 숏을 스위칭해요. 요것도 좀 잘 먹었어요. 그때. 요것도 몇 프로 아닌가 지금 커요. 20%면 저는 30배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30배가 전후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먹었어요. 이것도 시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쇼도 타요. 38,000 갈 거라고. 갈 거라고. 38,000보다 더 가더라고요, 보니까 이때. 더 가더라고. 오, 잘 간다. 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롱찬스로 이렇게 박스 그려놨잖아요. 이때 쇼 탈라고, 롱 탈라고. 계속 내려가는 거였대. 갈등하기 시작했죠. 이거 이상하다. 38,000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뚫지? 저항은 좀 이렇게 좀 비비다 갈 줄 알았는데 매수세가 엄청났다는 얘기야. 보이시죠, 매수세. 한 방이거든. 그냥 다 녹여버렸던 거야. 이 매물들 다 녹여버렸던 거야. 그래서 이때 제가 이때 중간에 한 분할 일치를 해요. 38,000쯤에서 분할 일치를 하고 절대 꼬리잡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중 이익 챙겨야 됩니다. 이때 하고 1분목으로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제가 그 당시 1분목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요 녀석이 1, 2, 3, 4 여기 리딩 같이 보였었거든요. 1에 2에 3에 4에 5가 늘어졌나? 또 생각했고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인가? 4를 자꾸 찾고 가려나? 또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마 봐도 이게 3일 것 같은 생각이 더 들었었어요. 그럼 한 번 더 있고 한 번 더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차이 올라왔어요. 쭉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보시죠. 근데 난 38,000을 뚫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끝식으로 찐바닥이 나왔구나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때 이걸 다 팔고 이게 3인지 5인지 헷갈렸지만 일단 팔았어요. 이게 4일 수도 있지만 그냥 거래량이 터져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게 3파잖아요. 5파가 무조건 거래량이 적은 건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사람 심리에 따라 달라요. 또는 매물대에 따라 달라요. 5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3이 여기서 나와보고 여기 5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 매물대가 더 큰 거예요. 당연히 저항을 받아줄 거니까. 무조건 3이 제일 큰 거 아닙니다. 매물대를 잘 보셔야 돼요. 매물대가 많은 데가 당연히 이게 더 커지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매물대도 없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을 때는 이 3파가 가장 이렇게 커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닐 때 저항받는 구간 여기 하필 여기다 가다 보니까 5파 이쪽에 걸려버렸다. 매물대가 꽉 있는데 여기서 5파가 걸렸다. 그럼 막 싸우다 지거든요. 그럼 이 싸웠던 흔적이 뭐겠어요? 거래량이잖아요. 이 거래량이 다 싸웠던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싸운다 있고 꼭지점 보면 막 비비는 거 이런 거 비비는 게 많은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롱을 탔고 그때 아웃이라 제가 일을 안 할 때는 할 수 있었던 거죠. 일할 때는 이거 못 타요. 뭐 차트를 보지를 못하는데 됐다 해서 여기서 탄다 여기서 기억도 안 나. 이건 탔겠죠. 쭉 올라가는 거 보다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ABC로 올라갈 줄 알고 본전을 하나 눈 떴는데 여기 본전 당한 거 보니까 여였나 보네. 내려온 거에 본전 당했거든요. 평당 여였나 보네. 역지 당하고 중간 올라갈 때 한 번 더 했어요. 이 정도인가? 여인가? 뭔가 여기서 입전했어요. A가 나왔던 A라는 시점에서 입전했어요. 왜냐면 아까 이게 4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A, B, C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1, 2, 3에서 다시 1, 2가 되는 거야. 요것도 영상에 내가 찍어놨을 거야. 아마 22일 영상 보였을 거야. 이게 1, 2, 3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했거든. 왜? 저희 목표가는 35,000원 있으니까. 35,000원까지 가는 걸 보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게 1, 2, 3이 이게 또 원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22일쯤에 올렸겠네요. 보니까 신화상. 21일 날 밤에 올렸던가? 아니면 20일 날 올렸겠네요. 우리 영상 사고님 똑같은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때 익절을 하고요. 그래서 익절을 한 거예요. 계속 근거 알려달라 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잡겠죠. 요때 제가 숏을 왜 못 탔지? 요 라이브 할 때네요. 라이브 할 때. 제 라이브 할 때요. 라이브 할 때. 라이브 할 때, 제 영상 라이브 몇 시간짜리, 4시간짜리가 있을 때 있을 거예요. 보시면 있을 거예요. 저 라이브 할 때인 것 같아요. 요때가. 라이브 할 때, 20일, 요때 내가 그 라이브만 했으면 이거 숏 다 먹었는 건데, 이거. 근데 의도치 않게 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 당시 여기서 제가 그때 라이브 찍을 때였어요. 그때 여기 보면 다이버전스 크게 걸렸죠. 걸렸고, 그때 제가 이 라이브 그대로 있어요, 가시면. 제가, 이게 여긴가? 이걸 4파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익절을 했고, 내려올 때 불타기를 했어요, 제가. 불타기를 했어요, 불타기를. 맞아. 라이브 보면 있어요, 지금. 제가 영상 항상 남겨놓죠. 저는 항상 팩트만 얘기합니다. 제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거고. 요거 근처인가? 여긴가, 뭐 불타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왜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고. 그런데, 여기 딱 보시면 그 당시 요 길이가, 그 당시 길이가 이게 ABC라고 가정했을 때도 길이가 제가 원하는 높이가 왔었고 618 넘었었고 거꾸로 그랬을 때도 이게 4파, 이게 1, 2, 3에서 이게 4파로 했다 하더라도
1.236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요때 계속 타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영상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요 녀석 이게 5가 나왔고 이게 AB가 나왔고 이게 5, 3으로 나왔던 얘기죠. 1, 2, 3, 4 이게 1, 2, 3, 4, 5로 나왔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ABC 같다. ABC가 좀 여기서 ABC 같다. 그래서 제가 요때 올라가는 모습 이거 앞만 봐도 이거 오파같이 보이지 않아? 인버스같이 안 보여요.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막 했었어요. 그 수다 떠는 거 보면 있어요. 요 당시 시간 돌려보면 있겠죠. 그래서 여기 4파가 나왔나? 이 5파 끝났나? 여기 이게 1, 2, 3, 4, 5 이것도 되고 그때 그 당시 보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이렇게 이 5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게 3인가? 이게 5인가? 막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때 요때 다이버전스가 안 걸렸어요. 요게 3일 수도 있고 5가 있는데 영상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상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올라가는 두 번, 근데 여기 왜 이 가압에서 이 복시가 2개 걸렸지? 그런데 잠깐만 이게 이건가? 잠시만요. 오랜만에 아직 헷갈리네. 아, 저거 맞네요. 이런 경우 잘 안 나와서 제가 이 2개가 나왔다. 근데 이 5파라 그러면 다이고날일 건데 지금 설명 그때 보면 그대로 있어요. 다이고날이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게 안 걸렸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걸 3이라고 가정하고 이걸 4라고 가정해보자요. 그래서 5가 어설프 여기가 나오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왜 고점 어설프 걸렸지? 지금 다이버전스도 안 걸렸어요. 또 다이버전스 안 걸려 위로 걸렸잖아요. 아니 다이고날의 특징이 올라가면서 고점 올라가고 다섯 개 이게 1, 2, 3, 4, 5 이 다이고날이 3개 봉이 나오면서 얘는 고점을 올려가는데 이 다이버전스 밑으로 가 이게 크게 다이버전스가 한 번, 두 번 또는 마지막에 보통 걸리거든요. 안 걸렸잖아요. 가운데 게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걸리려 그러면 지금 빨리 올려가지고 요렇게 올려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걸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걸리지? 어설프네요. 막 얘기를 하면서 경험상 이 3번 걸렸을 경우는 잘 안 나온다. 하려면 다이버전스가 걸릴 거다. 그리고 내려가는 모습 보고 이게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요 당시에 그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해보면 있어요. 요렇게 여기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빨리 시킨 거 보니까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이버전스가 크게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하고 다이버전스가 이렇게까지 다 시켰기 때문에 올라온다 하면 이 고점을 넘기면 이 다이버전스가 여기밖에 안 오고 다이버전스가 크게 걸릴 겁니다. 똑같이 설명했어요. 제 라이브 가 보시면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하도 많이 차트 많이 봐가지고 올라온다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아니면 이게 오파고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늦었기 때문에, 방송 당시라 늦었기 때문에 보내주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면 잡아야 된다 했었는데, 그러다 나스닥 설명 막 했어요, 이 당시에. 나스닥을 원래 안 보다가 왜 봐야 되냐 설명 막 했어요, 이 당시에. 잠시만요. 말을 했더니 당이 딸리네. 당이 딸려가지고 뭐 좀 먹고 해요. 설명 길어지니까. 나중에 설명 빠르게 틀어놓고 그냥 보세요. 뭐 자세히 보시라는 게 뭐 샤워할 때 보시면 더 도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올라올 거다. 올라온다면 다이버전스가 크게 걸릴 거다. 그대로 이렇게 제가 여기 그렸어요. 이렇게 요단기 차트가 없었죠. 요렇게 올라올 거다. 그래서 차트 요렇게 걸릴 거다. 다이버전스가. 얘는 고점 옮겨서 걸릴 거다. 얘는 올라갔고 얘는 내려가는 다이버전스 걸릴 거다. 숏 타야 된다. 숏 타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라이브에. 그러다 갑자기 여기서 요 설명을 하고 여기서 그때 그 얘기를 하죠. 나스닥 얘기를 막 하죠. 나스닥이 지금 시점에서 이 하락을 만들었으니까 막 그 얘기가 금요일에 저녁이었어. 그 얘기. 금요일 좀 맞나요? 22일. 토요일 라이브인데? 그 새벽이니까 금요일 맞죠? 요때 제가 라이브 했잖아요. 나스닥 했는데 이거 그 코미디 했어요. 저는 나스닥을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크게 흔들었을 때만 보거든요. 커플링 만들어 버렸을 경우. 아무래도 우리 전 세계의 시총은 다 나스닥 1등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좀 중요한 시점이라 봤던 건데 9시 반에 나온 줄 알았어요. 나스닥이. 기다려도 안 나와. 왜 시작을 안 하죠? 저희 라이브 하면서 왜 시작을 안 하죠? 하는데 10시 돼도 안 되고 10시 반 돼도 안 되고 11시지 않습니까? 막 하더라고 사람들이. 11시인가요?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11시 돼도 시작을 안 해. 이거 왜 시작 안 하죠? 야, 오늘 공휴일이에요. 막 그랬거든요. 얘 공휴일이에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11시 반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요때 막 나스닥 설명하다가 놓쳤어요. 근데 올라오면 숏 타야 됩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해놓고, 나중에 봤어요. 내려올 때 요때 봤어. 저는 그때 진짜 많이 안 사잖아요. 요때인가 봤어요, 그때. 요때.
떡지는 거요. 뭐 0.34% 차이 나더라고요. 못 하겠는 거야. 배수 조그맣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지메일 스타일이 안 맞아요. 제 타점 아니면 저는 보내주는 편이라 이만큼 내려갈 줄 몰랐지만 그래서 보내줄게 하고 하다가 이제 뭐 이게 조정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가면 이게 38,000원 깼기 때문에 이게 찐 상승이라 그러면 이게 1, 2, 3 이게 1파가 되고 2파가 되고 3파로 올라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라이브를 껐었는데 눈 뜨니까 얘들 있더라고. 눈 뜨니까 나 속상해 죽는 줄 알았네. 눈 뜨니까 얘더라고요. 이게 숏 탔으면 저는 알다시피 항상 반만 팔잖아요. 이게 비일 수도 있고 하락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때 요 당시 설명 그렇게 했었죠. 1, 2, 3으로 내려갈 건지 진짜 바닥이다. 찐 바닥이 나왔다. 그럼 1, 2, 3 해서 1, 2, 3 이렇게 A, B, C로 해서 여기 올라갈 거다. 그럼 저는 한번 이 근처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피보나치를 딱 끊어놓고 여기까지의 05나 지금 38에 한번 날렸었고 25% 그다음 05나 628에 또 25% 날렸을 거예요. 제 성격이 항상 저는 그렇게 매매하잖아요. 그렇게 날렸고 나머지 반 홀딩 했을 거라고요. 반 홀딩만 해도 지금 이만큼 눈 뜨면 여였을 건데 엄청 아까웠어요. 왜냐면 이제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1, 2, 3으로 내려간다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저점 깨고 내려간다면 1, 2, 3으로 내려간다 했죠. 그리고 저는 요걸 깼기 때문에 35,000원까지 내려간다는 전 70% 80%를 더 내려간다고 봤죠. 그때 제 영상 보시면 있죠. 38,000원 깼으니까 35,000원 갑니다. 무조건 갈 거라고. 파동이 안 맞다고 길이가 안 맞다고 막 그런 얘기하죠. 하지만 100%는 없다.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확률이 낮다. 그래서 탈라면 요 지점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에서 알트 매수하는 게 나쁘죠. 저도 매수했잖아요. 올라갈 수도 무조건 아니었으니까. 올라간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타고 싶다면 20%만 타세요. 20%나 분할로 타세요. 아니면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타세요라고 했죠. 사시려면 20%만 타시고 절대 다 사지 마시고 왜냐면 하지만 해서 살 거잖아. 이 바닥인 줄 알고 사실 거잖아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20%만 타시고 아니면 올라가는 거 보고 눌러줬다. 이 정도 눌러줬을 때 이때 사세요라고 했겠죠. 이때 사지 말든가 이때 사시든가 그리고 손절가 여기 잡든가 요 두 가지 좀 대응하시라고 아니면 20%만 타세요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제가 알거든요. 제 옆에 동료들 매매하는 거 하지 말라 해도 꼭 해요.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말 듣고 와가지고 투더뭉크면서 이상한 방송도 보면서 하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갈 수는 있긴 한데 그럼 그 반대편에 대한 대응법도 알려주시든가 대응법도 알려주셔야죠. 그래가지고 여태 샀죠.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눈 뜨니까 또 여더라고요. 역지당하고 여 있더라고. 엄청 아까웠는데 그때 제가 토요일 날이라 요때 막 방송 늦게 자서 한 3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 좀 봐야 돼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요때더런가? 그래서 제가 요때인가 요때 롱타수 좀 먹었어요. 요거였던 것 같은데. 먹고, 역시나 35,000원 내려가는구나 하고, 35,000원 내려갔으면 35,000원대가 매물대가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그때 매물대 영상을 찍어주면서 뭘로 보여줬냐면, 요즘 워낙 이런 매체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거 나와요. 매물대 나온 거. 여기 보이세요? 멀글수록 매물이 많다 했죠. 지금 엊그제만 해도 33,000이 가장 많았는데 좀 녹이려가지고 지금 32,000원으로 바뀌었네요. 매물대가. 지금 34,000이 그 다음 매물대가 많죠. 그 34,000이 제약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거의 없네요. 그 당시에 봤을 때 이걸 제가 보여주면서 매물대가 지금 35,000에 많이 엄청 쌓여있다. 입 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 다 사겠다고 다 매물 넣어놓은 거예요. 사겠다고 넣어놓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35,000원 뚫기 힘들지 않겠나 해서 근데 안 치더라고 이렇게. 근데 요날 급하게 제가 영상 올렸죠. 기억나시죠? 요때 올렸을 거예요. 지금 며칠이야? 22일날. 제가 지금 하도 요거는 20일 요때 아침 보이는 아침 대해놨네. 요때 바닥이 나왔다 아니다고 올렸던 거예요. 오전에 급하게 올렸던 거예요. 또 이상하게 사실까 봐. 시키기 전에 또 다 할 거 아니야 이게. 여기 보면 2차 매수 찬스라고 돼 있죠. 아침에. 그러면서 35,000원을 찍을 거다. 찍으러 갈 거다. 지금 사지 말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있어요. 사지 말라고 돼 있어요. 뭐 사는 건 나쁘지 않지만 손절가 잡고 하시든가. 그리고 절대 사더라도 20% 샀으면 만약에 여기서 30%만 사세요라고 저 영상이 있어요. 가면. 왜? 35,000원 터치를 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 했어요. 35,000원 터치 안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찐 바닥이다. 35,000원 자리를 안 주는 거죠. 입 벌리는 사람, 엄청 입 벌리고 있는 사람 자리 안 준다. 너네 자리 안 줄 거야.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대신 올라갈 때는 각도가 크게
이렇게 막 각도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다. 아, 내려 조정 없다. 이렇게 올라갈 거다. 진상승이라 그러면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럴 때 만약에 시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그럴 때 사도 늦지 않다. 이 방법 적게 먹으면 어떠냐. 리스크가 없어. 올라가는 리스크가 없으면 이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봤자 저 위에 7만 8만 큼 엄청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 사지 마시고 진짜 살고 싶으면 30분만 사라. 대신 3만 5천까지 터치하라고 갈 거다라고 제가 저 아침 영상에 올렸어요. 찝찝하다. 이거 너무 찝찝하다. 어설프게 이렇게 찍는 경우는 올라가는 경우나 아니면 무조건 리테스트를 하러 간다. 내려갈 거다. 내려가는 게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신 요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잘 터졌어요. 요때 제가 거래량이 조금 부족했지만 요때 거래량이 생각보다 좀 잘 터졌어요. 요때는. 그래서 올라갈 수도 무조건 에러 하긴 그랬었어요. 이 지점에서는. 3만 5천 원대는 반등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점이었으니까. 하지만 3만 5천 원 찍고 갈 거 됐던 거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또 3만 5천 원씩 찍으러 가더라고요. 역시나였어요. 역시나죠. 3만 5천 원 찍으러 갔고 3만 5천 원 찍으면서 다 녹이면서 가다가 3만 5천 원을 또 조금 남겨놔요. 그죠? 3만 1,140. 그래서 그래서 막 나기도 요때까지 인정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거래량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거 한 판 더 남았구나. 한 판 더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요때 한 판 더 남았다고 3만 5천까지 찍으러 갈 것 같다고. 찍으면 37,500까지 밀 수도 있고 요 근처에서 숏자리 잡아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더 내려갈 거라는 거 그때 알고 이거 삼수 같다 얘기를 했고 요때 좀 말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3시간 잤다 했잖아요. 올라가는 게 삼수같이 보이죠? 삼수처럼 보이는데 제가 4파 같다 했잖아요. 한 번 내려갈 것 같다고. 이게 삼수라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때 진짜 웃겼는데 제가 요때니까 숏을 타요. 삼수 같은데 롱을 갖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림이 좀 뭔가 이상했어요. 이게 삼수 내려가려는데 요걸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삼수라 생각했는데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이게 지점이 보세요. 여기니까 삼수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A, B, C 이래 간다고? 근데 뭔가 이상하게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좀 멍해지기 시작했어요. 삼수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숏을 내려올 때 팔아요. 올라갔을 때 반인가 정리를 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반인가 손절하고 내려올 때 나머지 반을 정리를 해요. 정리하고 나서 쭉 내려가더라고. 뭐지? 왜 내려가지?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롱이 있었거든 그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왜냐면 삼수가 여기 깨지면 안 되는 거였잖아. 지금 여기 삼수라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단 삼수의 개념은 거래량을 줄여주면 한번 올리게 삼수가 아닌가 페인팅이었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A고 이게 복합 조정으로 WXY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C가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요걸 올라가는 순간. 그래서 숏을 정리했던 거거든요. 내려갔다, 하던데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뭐지? 하다가, 그때 요게 평단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렇게 해서 제가 숏을 정리를 했거든요, 이때.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삼수라 생각해서 샀다가, 올라가는 걸 보고, 이거 삼수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게 WXY가 이렇게 복합으로 나오나 보다. 4파는 이게 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이 삼각수렴, 거꾸로 삼각수렴이죠. 지금 오늘 아침 요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게 B파가 나왔구나. C가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내려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삼수가 맞았던 거예요. 근데 페인팅에서 이렇게 게임에서 내려가 버리면 답 없어요, 솔직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런 건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던 거고, 내려가는 거 보고 역시 3만 5천 깨로 가는구나. 3만 5천에 숫자를 안 치는 게 이상했거든요. 내려가는 걸 보고, 언제 하냐면, 잠시만요. 내가 이것도 숏을 또 뒤늦게 숏을 탔는데, 숏을 탔어요. 제가 뒤늦게 숏을 탔어요. 삼수가 아니구나를 빨리 인정하고, 이걸 끼고 다시 내려가는 걸 보고, 뭐지? 삼수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 하다가, 제가 여기서 숏 타요. 제가 단tik으로 졌는데, 여기서 숏 타요. 손절했다가 내려가는 여기에서 한 게 아니라 여기였었나 보네. 이를 여기서 탔나 보네. 그럼 여기서 탔구나 내가 이를. 이가 되겠지 하면서 제가 요 지점인가 탔을 거야. 요땐가. 그래서 내려가더라고요. 올라갈 때 이게 뭐지 하다가
요때였나? 요걸 깨고 이 지점을 깨는 지점에 요때 손절을 좀 하고 약손절을 하고 내려올 때 본전을 해요. 본전을 반을 본전해요. 반을 본전. 손절하고. 그러다가 그 내가 잠을 못 자서 되게 멍하다 했잖아요. 이때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중요한 시기에 자야 되는데 중요한 시점 오빠가 나오는 게 뻔히 보이니까 잠을 못 자고 사람 한장했더라고요. 몸은 아프지 잠을 잡고 애기랑 자가 잠 자고가 지금도 그런데 목에 담 걸려가지고 목을 못 움직이고 있고 막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손절하다가 이때 왜 다시 쇼를 타냐면 아니지. 내가 이 롱 갖고 있다 했잖아요. 아니지. 한번 속일 때가 있잖아. 이 생각이 들더라고. 페인팅일 수 있잖아. 나 그래서 그래 못해도 요만큼 먹을 수 있겠지. 요 트렌드 가니까 가지 않겠어? 하고 요때 제가 요때 25%만 익절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가겠지. 요 쇼 타요. 그래서 가겠지. 잘 내려가지고 야 이거 삼수였나 보다. 내려간다. 꽉 잡아라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요거를 삼수니까 그럼 이게 삼수니까 5%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게 삼각수로 4%니까 5%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당시마저 이게 1, 2고 이렇게 내려가나? 35,000대가 여기거든요. 35,000이. 그죠? 요때잖아요. 여기 오가 다 나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온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딱 보시면, 거꾸로 딱 찍어보시면, 항상 1.236이나 1.628 번째 많이 사죠. 아, 거리값도 잘 나왔네? 하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바닥이 나왔나? 근데 거래량이 또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것도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 잠깐만 해서 제가 요때 롱을 탔었어요. 스위칭을 하면서. 숏을 조금 25%가 익절을 하고, 롱을 또 타요, 요때. 꼬리 잡으면서. 근데 지금 같으면 안 탔을 거예요. 거래량 봤을 때. 아, 또 원래 잠깐만요. 아, 올라가네. 아,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타기도 애매해져 버렸네요. 뭐, 이렇게 됐노.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이거. 방송하는 사이 이거 엄청 올라갔네. 손익비가 안 맞아져 버리는데, 그러면. 와, 이거 뭔데 이렇게 올리지? 잠시만요. 삼수는 아닐 수도 있겠네. 지금 여기 설명 다 와가는데. 이거. 제가 아까 손절 안 걸어놨구나. 아까 여기, 불타기를 안 한다 그러면 손절 걸어놨어야 되는지 방송하다 까먹었어요. 원래는 번호 여기서 걸어놨어야 되는데, 내려갈다가 요때 샀죠, 제가. 내려가는 거 보고 했어야 되는데, 차트를 못 보고 있어가지고. 손절 안 걸었네. 불타기 하려고 제가 손절 안 걸어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이거, 차트 거래량 왜 이렇게 많이 터졌죠? 이라 그러면. 음, 이게 지금 ABC 같은데. 여기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618 찍는 순간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618 넘는 순간 요 꼬리 있기 때문에 저항 받고 내려오면 다행인데 하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만약에 여기서 연장시켜버리면 여기까지 가버리는 순간 손절가가 정말 애매해서 계속 끌려갈 거예요. 손절가 잡을게요, 저는. 일단, 그래서 1.1을 잡을게요. 아, 이거 좀 제가 말려버렸네요. 저는 항상 1.1을 잡죠. 3, 5, 4, 1, 3, 4. 이게 영상 식당 말려버렸네. 이게 안 나가도 될 게 나가겠네. 여기 딱 걸어놓는 스타일인데.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 일단 마무리할게요. 뭐 이건 제가 실수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설명 또 맞구나. 그래서 1.23 거리가 나왔다 생각에 롱을 탔어요. 그죠? 이게 바닥에 나왔구나 생각에 35,000 찍었구나 생각에. 근데 거래량이 안 터지고 올라가는 이때 다시 거래량 봐. 이때 제가 멍해가지고 이거 뭐지? 잠깐만 이러면서 이게 4파로 가정했을 때 4파로 가정했을 때 이게 삼각수렴이 나왔으니까 삼각수렴이 항상 1대1로 나오죠. 대충 여기다 그래서 딱 찍었을 때 1이 여기거든요. 또 1에서 1.6이니까 여기 이 정도 똑같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잠깐 1.236 여기 더 갈 수도 있겠구나가 생각이 됐고, 또 하나는 이게 삼각수렴이 아니고 WSY를 하더라도 항상 4파를 거꾸로 그리면 비싸게 나온다 했죠. 1.236 지점. 1.236 여기는 맞는데 잠깐 1.628까지 가려나 보다. 아까 제가 여기 삼각수렴에 1.628도 거리가 비슷했죠, 지금.
여기까지 갈려나 보다. 3, 4, 5까지 갈려나 보다. 라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태. 평소 컨디션이었으면 작년에 거래량 봤을 건데. 그래서, 하다가, 롱도 있고, 숏도 있고, 이상한 지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숏이, 그 다음 다행히 해칭이 됐죠. 숏이 있어서 있는 게. 올라가고 다시 내려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딱 사파를 그리기에. 여기 3파에서 거리를 딱 계산해보면, 딱, 0.05 정도 찍고 내려가더라고요. 이때 좀 애매하긴 했어요. 찜상이야, 뭐야.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더 떨어진다 생각에, 롱숏 다 정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려가더라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제가 요때였나? 이 지점, 요때 이 지점 여기. 아까 제가 게스트 1.6이 여기였잖아요. 아까, 그죠? 요 당시 2.6이고, 그때 1.6이 여기잖아. 아, 요 정도쯤 가겠구나 생각하고, 보라색 박스를 이렇게 막 걸어놨었거든요. 요 당시 이렇게. 그래서, 그려놨는데, 그때 또 제가 멍해가지고 실수한 게 또 뭐냐면, 요렇게 걸어놨었거든요. 이렇게. 요때, 보라색 박스 전이었거든요. 요때가. 요때 제가 뭣도 모르게 이게 다이버전 걸렸다고 해서, 요때 한번 일단 25%, 50%가 또 차요. 타점이 안 왔는데도 여기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앞에 많이 터졌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 여기가 내가 원하는 타켓보다 좀 앞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때 너무 타요. 타고 잘 올라가고 다행이다 하고 그때 이게 맞다 생각에 거래량 보고 맞다 생각에 숏을 제가 남은 숏을 25%인가 남겨놓고 나머지 다 입절을 해요. 숏을 쭉 올라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야 망했다 하면서 제 대회 계정을 여기 승부 보겠다 저는 이거 1등 하려고요. 그때 90 몇 불 남아서 130 몇 불에서 요거 뭔가 실수해가지고 시드 좀 녹였다가 요때였나 실수해서 시드를 녹였다가 제 본 계정은 조금 따고 있었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본 계정이 30배인가 40배였는데 대회 계정이 30배인가 40배인가 그랬고요. 대회 계정이 70배를 한다는 걸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해서 레벨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데 70배 해놓고 모르고 이거 125배를 했어요. 125가 됐어요. 왜 된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 지금 이렇게 청산 됐네요, 이거. 실수 청산 당했네, 이거. 손절좀 많이 나갔네. 반 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왔는데, 안 나가도 될 게 나간 거야. 이만큼 내려가지고 불타기 안 하겠다 했잖아요. 입절도 못했고, 만약에 올라가면 당연히 내가 손절가, 내 가짐 틀렸기 때문에 본전가 여지를 해놨어야 되거든요. 제가 방송하면서 까먹었습니다, 이거.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되게 실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때, 실수로 125배가 떴어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하여튼. 그래서, 그나마 숏이 좀 있어가지고 해칭이 됐는데 거의 청산은 다 돼갔었어요. 어쩔 수 없이 청산 안 당하려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 롱 125배에 대한 비중을 줄여서 여기서 손절을 좀 해요. 제 계정은 125배고 대회 계정을 70배를 하면서 대회 계정이 터지려고 그래가지고 손절을 해요. 대회 계정 숏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회 계정 망했었어요, 그때. 대신 대회 계정을 떠나서 제 계정을 살려야 되는 생각에,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제 맥시 계정도 그때 한 $100 손절을 했고, 왜냐면 얘도 너무 끝에까지 갔어요. 얘는 그때 45배인가 했던 것 같고, 생각했던 거, 여기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배수를 높여서 잘 잡아서 생각했던 내려갔던 거라. 그래서, 요때 마지막에 생각해서 계산했을 때 거의 끝물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거래량 좋아하다. 요때 하면서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타요. 승부를 봐요, 그때. 125 해놓고 다 사진 않았었거든요. 그때 요때 한 번 더 타요. 요때 롱을 타요. 그때 승부를 봐요. 뭐 충성 뭐 당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싶었죠. 왜냐면 여기 깨지는 순간 33,000원 했거든요. 여기 깨지는 순간 33,000원이라 가지고 승부를 봐요. 그래서 평단이 여기인가 그랬어요. 평단이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단이 이 근처인가 그랬어요. 평단이 여기인가? 이 평단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이 정도 됐겠네. 올라왔을 때 반을 털어요. 너무 배수가 125배니까 뭐 너무 커요. 조금 여기였네. 내 평단이 올라갈 때 좀 팔까 고민하다가 좀 버텼다 내려오는 거 보고 쫄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팔았거든요. 125배다 보니까 잠깐 올라가면 몇백 불, 잠깐 올라가면 몇백 불인 거예요. 호주용도 아니고. 그래서 근거가 끝지점에 갔을 때 100배 한 번씩 치거든요, 제가. 끝지점도 아니고 이렇게 물려갔을 때는. 그래서 반을 여기서 털어요. 본전의 반을 털어요. 본전의 반을 털고 올라갈 때 좀 털고 요때 좀 털고 마지막에 요때 여기서 또 25% 털고 그리고 손절가를 여기서 잡아놔요. 요 밑에부터 잡아놔요. 왜냐면 그다음 이게 끝날 지점이 됐다 싶어서 요때 손절가를 잡아놔요. 그래서 손절이 다 요때 익절이죠. 손절이 아니라 요 녀석을 그래서 요때 정리하고 요때 정리해서 요때 96불 96불 요때 좀 먹긴 먹었더라고 보니까 요거 두 개 상당히 비슷한데 96불 어떻게 됐지?
여기 팔았나 보네, 그러면. 96불, 96불 해서 어떻게 좀 살렸어요. 그래서 300불로 시작해서 한 689불인가? 한 100 몇십 프로 멀었더라고, 다행히. 아, 진짜 이거 도박까지 이상하게 실수해가지고. 아침부터 이 진짜 좋은 차수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 컨디션이었으면 이거 다 발라먹었을 것 같은데. 눈에 너무, 지금 설명 보면 비싸게 갔잖아요, 다. 거래량도 안 터지고 근거들이 다 보였거든요.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거래량부터 시작해 피보나치 비율하고 다 보여서 의심을 했을 건데. 그때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술 먹고 매매하지 마라. 피곤할 때 매매하지 마라. 잠 못 자면 매매하지 마라. 아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 끝이면 제가 욕심냈어요. 35,000원이 너무 끝이면 낮잠 자고 올라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낮잠 자려고 알람 걸었고, 알람 걸고 5분 만에 다시 뛰어왔어요. 내려가는 거. 5분 만에 뛰어왔거든요, 그때. 잠도 못 자가지고, 그때 너무 피곤했는데, 다른 분들도 잠 못 자면 매매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오래 걸리네. 며칠씩 그냥 한 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눈 뜨자마자, 자기 전에 제가 롱을 여기 롱 탔어요, 제가. 그때. 아까 300불. 이 300불이, 이 시드가 식은 이유가 있었어요. 190불로 아까 실수해가지고. 이거 식은 이유가 있어요. 요게, 요때 나갔어요. 제가 아까 출근했다 했잖아요. 요거 하고 난 저는 포지션이 없어지면 일단 300불 남겨놓고 나머지 다 출근해요. 전체적으로 다 보냈다 다시 300불로 딱 갖고 오거든요. 300불 됐던 게 요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A라 생각했거든요. 이게 1, 2, 3, 4, 5야 5, 3, 5냐 했을 때 이게 5, 3, 5 같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A, B, C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A, B, C로 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A가 되고 B가 되고 C로 해서 이 A를 찾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지그재그가 나오고 또 지그재그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영상 올릴 때 그랬죠. 옆으로 갈 거라고. 근데 높이는 어디까지 간다? 높이는 어디까지 간다 했죠 제가? 최대가 여기다. 하지만 이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236 지점인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녀석이 높이가 낮잖아요. 지금 236도 안 되는 높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기 236도 안 돼. 236 여기잖아요. 아침 영상에서 제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런 건데.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A, B, C다 그러면 C가 요거에 1대1 좀 되면 요거 딱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해서 바로 내려가든가. 근데 기간이 조금 가격이 좀 애매해서 저는 가더라도 이게 A가 되고 다시 뭐 이런 지그재그 더블 지그재그 만들어가지고 복합적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 정도까지 예상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용을 탔던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물리기 시작하죠. 요때 컨디션 안 좋을 때 매매하면 안 되는데 잠도 못 자는데 그때 왜 지금 좀 미련한 짓을 했어요. 미련한 짓을. 손질 잘했네 역시. 이거 뭐죠? 이거 왜 이렇게 올리지? 왜 이렇게 올린 걸까요? 우리 단톡방에 지금 간접 올리고 난리네요. 저도 빨리 제 간접 공유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농을 타고 손절 몇 번 했어요. 여기서 농 타고 손절, 여기서 농 타고 손절. 무슨 짓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생각에 지금 한 3번 손절했어요. 그래서 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해서 근데 왜 저는 생각했던 게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고 생각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끝에까지 왔는데 진짜 끝에까지 왔는데 이 생각했어요.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뭐 기본적인 뭐 개념이 있으니 아니 가봤자 88 중에 마지노 수익 다 왔는데 왜 자꾸 안 올라가지 이해가 안 갔어요. 다이버스 계속 올라가고 싶어 한장 했잖아요 보면. 근데 가격은 계속 내려요. 이건 두 개 중 한 개거든요. 완전히 급하게 내리든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볐는데 다이버스 계속 올라간다 때 말도 안 되게 내리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표를 찍는다 얘기해서 제가 지표를 찍는 경우든가 아니면 무조건 반등한다 생각해요. 저는 요 앞에 사정을 알잖아요. 바로 가격 조정 요것밖에 안 하고 한 번 더 깬다? 저는 제 관점에 제 경험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무조건 조정을 한다. 조정해서 기간 조정한다 그러면 이게 A가 돼서 A가 되고 이게 B가 되고 삼각수렴을 만들었지. 그건 아니다. 삼각수렴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 그렇게 계속 A고 이게 C파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뒤에는 모르잖아요. 뭐가 생길지. 그래서 롱을 탔는데 반만 탔어요. 마지막이라고.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마지막이다. 886에 한 번 더 탈 거다 나는. 그리고 손절할 거다. 이 생각했거든요. 손절 사고 나면 좀 쭉 올라가더라고. 이 반 탔더만 이건 100% 타다 이 시드가 그래서 190% 됐던 거거든요. 300불 넣었다가 저는 그때 30배를 보통 많이 치다 보니까 하여튼 그랬던 거고요. 사고 올라가는 모습 보고 여기서 제가 반을 날려요. 여기서 요 정도인가? 반을 익절하고 자요.
난 모르겠다 하면 번줄 딱 걸어놓고 자죠. 아침에 역시 당했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역시 당했더라고. 오랜만에 한 8시간 잤는데 역시 당했더라고요. 또 내려왔어. 이게 뭐야 이거 왜 내려왔어? 뭐지? 설마 이게 ABC인가? 뭐 이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때 롱을 타요. 그래서 그랬던 거 요때 역시 당하고 이 근거 이런 겁니다. 다 근거 있지. 제가 얘기해보면 다 이유가 있죠. 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이게 ABC고 PC가 올라가면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하면 타율이 좋겠구나. 피보나치상 거의 끝에까지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다이버전스 걸려서 뭔가 병목을 생기려 하는구나. 거래량이 터져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구나. 뭐 어떠한 근거를 계속 생각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눈 떠보니까 이 희한하게 가고 있더라고. 그런데 급하게 올렸잖아. 눈 뜨자마자 바로 올렸던 거거든요. 눈 뜨자마자 바로 올렸던 게 이게 뭐냐 이거 왜 삼수를 그리고 있냐? 라고 했던 거야. 눈 뜨자마자 좀 쉴게요. 삼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삼수를 왜 그리고 있는 거야? 삼수를 이렇게 짧게 그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가격 조정을 하든 기간 조정을 하든 가격으로 조정을 해버리든 가격이 조정되면 거래량이 터지게 돼 있어요. 거래량과 가격으로 조정하든 아니면 거래량이 적더라도 기간으로 조정하든 4파나 B파는 특히 4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기간도 얼마 안 되고 몇 시간 되지도 않고 기간도 몇 시간 되지 않고 이게 뭐지? 제 관점에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잠깐 이거 4파가 끝난 거 아니 3파가 끝난 게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3파 끝난 거 아닌 거 아니야? 3파 잠시만요. 지금 줄였더만 3파 끝난 게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 올리면 꼭 보세요. 그러면 계속 봐야 늘어요. 계속 봐야 늘어요. 여기 제가 1파라 했죠. 1, 2, 3, 4, 5가 되는 거 아닌가가 어제 메인이었죠. 어제. 그래서 오늘 옆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고. 근데 삼수를 짧게 그리기에 요건 지금 없잖아요. 아까 전에 봐봐요. 아까 요랬잖아요. 이렇게. 누가 봐도 삼수잖아요. 누가 봐서. 누가 봐도 A, B, C, D, E잖아. 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또, 내가 33,000 되면 3,000 매수 기회다. 그때 쇼부 봐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손절하든가. 32,000에서 33,000 사이에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 33,000 근처에 타점 잡아야 된다는데, 이게 만약에 3에 3이 아니 3이 2다. 이것만 봤을 때 이게 3에 3이 아까 영상에 딱 올릴 수 있어요. 가보면. 야, 이 큰일 났다. 이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이 차트 못 읽으니까 이거 그냥 살 건데 내가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잘 맞던데 저 사람 말도 사야지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오늘 일하는 날이 아니니까 이게 만약 4파라 그러면 이게 4파라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야, 이러면 사람들이 33,000이 그냥 사버리거든. 이게 3이 여기 되는 거예요. 4를 잡고 5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31,000, 32,000, 3만 대까지 떨어지는 거야. 32,000, 29,000이 마지노선이잖아요, 저희가. 2차 바뀔 순간 도망갈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사람들이 샀다가 물리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그랬던 거예요. 급하게. 항상 차트는 변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완벽하게 가지 않아요. 그때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삼수다 그러면 이게 3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아까 롱을 탔죠. 아까 아침에 영상 보시면 제가 롱 탄 게 있을 거예요. 이 롱이 그 롱이에요. 이 롱이 그 롱입니다. 요 시점이 제가 방송 찍었던 시점이죠. 아까 12시에 제가 찍어서 올렸으니까. 그죠? 12시 찍었던 롱이 근데, 야, 삼성은 니 내려간다며 왜 샀냐? 그럼 제가 이때 똑같은 설명해요. 똑같은 설명해요, 제가. 나는 아직 이게 3이라 생각한다. 3이 여기일 수도 있지만, 왜 그 근거는 이 거래량도 어떡할 거냐? 이 거래량도 어떡할 거냐? 만약에 이게 3이 아니고 이게 3이었다. 이게 3이다. 여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질 건데 이거 어떡하지?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제가 대응을 하자 그러면 이게 3일 수도 있다.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3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3이라는 걸 가정하자. 그러면 3에 3 여기서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거 삼수일 경우만 그렇잖아요. 삼수일 경우에는 오늘 떨어질 거다. 몇 시에? 한 뭐 저녁 요때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요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닌 거고 떨어진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라고 제가 급하게 영상 찍어서 올렸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녕해요. 하랑이 안녕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왜 농을 탔냐면 그런 이유에서 탄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잠깐만 힘들잖아 보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롱을 탄 거고요. 이 롱이 됐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방금 여기 12시에 롱을 탔던 거잖아요. 여기서 롱 탔던 거잖아요, 저는 이게 삼수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관점이에요.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탄 겁니다, 저는. 왜? 앞에 근거, 이 거래량 때문에. 저는 거래량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 거래량을 이기려고 그러면 이게 또 대체 어떤 거래량을 터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3에 3이고, 3에 3이 거래량이 가장 크거든요. 이게 3에 3이고, 거래량이 가장 컸죠? 3에 5가 그 다음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게 3에 3이고, 이게 3에 5야 아다리가 맞다. 3에 1이 가장 거래량이 커지고, 3에 3이 거래량이 적고, 3에 5가 이렇게 터지네? 뭐 이상한 거래량이 터지네? 이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저는 롱을 탔던 겁니다. 100%는 없어야 하지만, 100% 없기 때문에, 저는 제 관점상, 제 경험상, 저는 삼수보다는 롱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여기 떨어지면 사지 마세요라고 급하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롱을 탔던 이유가 그러고, 방금 약간 양방 쳤죠. 방금 또 양방 쳤죠. 절대적인 거 없잖아요. 제가 양방면이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시나리오 두 개 갈리는 지점, 요때가 딱 그 갈리는 지점이야. 요게, 요 삼수 기점이면 요때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요 하락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앞에 거래량 때문에 난 이게 삼수 같지 않은데. 이거 페인팅 같은데. 일반 사람도 다 속게 하려는 것 같은데. 일반 사람도 다 속을 수밖에 없게 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면 나는 이게 A고,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B파를 삼수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B파를 삼수로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잠깐만요, 헷갈리네. 이게 삼수가 아니라, 이게 진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고, 이게 C가 돼서, 이게 B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이게 꼭 삼수라고 보긴 애매해서, 오늘 지금 갑자기 이 차트 이렇게 이상하게 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 모르죠, 지금, 일단은. 일단, 고점을 깼네요. 깼다, 그러면 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삼수가 더 길게 갈 수도 있긴 해요. 몰라요, 아직은. 그래도 기간이 좀 짧아요. 오늘 늦게까지는 좀 가져야 기간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삼수를 그릴 수도 있겠죠, 좀 흐지부지 이렇게. 그런 건데 제가 인정하겠는데. 아까 요 당시, 요때가, 요게 삼수가 끝이다? A, B, C, D, A, B, C, D, 요게 삼수가 끝이다? 그래서 여기 4파가 이렇게 끝나서 내려간다? 저는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좀 인정하기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저는 롱을 탔던 거고. 하지만 제가 100%는 아니잖아요. 제가 100%.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5파가. 뭐 이게 2파 눌림목에 오름숏을 친 거예요. 이제. 아까 롱 갖고 있었죠. 숏을 갖고 있었죠. 숏을 탔던 근거는 이겁니다. 제가 요때 숏을 탔어요. 아까 전에. 방송 찍다가 급하게 찍었죠. 말랑 올려가지고 막 했죠. 그래서 탔던 겁니다. 그때. 근데 방금 내려가다가 잘 내려간다고 올라가도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러면 다시 좀 해석을 해야겠어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양쪽을 탔던 거예요. 내려가도 올라가도 좋다 나는. 난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 삼수가 맞든, 제가 생각했던 삼수가 맞든, 이 삼수가 맞든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때 롱을 탔던 거고, 요때 숏을 탔던 겁니다. 알겠시죠? 요게 4파가 있는데, 좀 4파를 저는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 메인 관점은 아예 또 A를 찾고 있지 않나. 제 메인 관점은. 그래서, 왜냐면, C가 좀 짧아요. 뭔가 이상해, C가. 너무 짧아. C가, 이 정도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가격이 이 정도는 올라가도, 기간도 한 이 정도 가야 돼. 이게 A, B, C를 하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안 되라면 어쩜 이렇게 다이고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안 되라 보장은 어쩜 이렇게 오파가 나와도 되죠,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죠, 뭐. 이렇게 해서 A, B, C인 4파가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고점을 깨는 순간 삼수는 깨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삼수를 만든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없지만. 어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제가 자기제 관점대로 이게 차라리 ABC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삼수도 만들 수 있고, 오빠도 여러 가지 관점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저는 이게 A, B, C를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A가 되고, 다시 B가 되고, 다시 C가 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다.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확률이. 그래서 저희가 여기 분할로 들어갔던 거잖아요. 항상 확률 베팅해야 됩니다. 내가 차트를 잘 보고 내가 항상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100% 진입하면 됩니다. 100%. 내가 잘하는데 만대 분할로요. 아니면 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모아서 가는 게 난 타율이 더 좋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승률이 상당히 높더라. 그럼 분할하지 상관없습니다.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고 일단 일반인 분들은 100% 넣는 게 안 좋아요.
정확하게 끝지점에 살 수 없고, 정확하게 눌림목에 살 수 없고, 이게 끝인지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시잖아요. 알 것 같으면, 뭐 이런 방송 말라 봅니까? 본인들이 저 앉아서 맨날 차트, 몇 시간씩 하루 6시간 차트만 보고 있죠. 아니잖아요. 이런 현업도 하셔야 되고, 술도 먹으셔야 되고, 연애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유튜버들에 대한 관점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할로 더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더 33,000원, 32,000원, 요 사이 떨어질 건데, 그거에 대한 거는 오늘 떨어진다. 바로 지금 떨어진다. 저녁 6시까지 떨어진다. 그럼 일단 홀드하세요. 이런 관점으로 일단 매매를 했습니다. 저 디테일한 건 이제 제가 좀 가능하면 하루에 5분 동안 시향을 올리고 나머지 한 30분짜리 매매 근거 이런 것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